오늘 세 번째 방송 올립니다.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루 세 번 방송은 힘들기 때문에 목소리가 벌써 갔네요. 자, 월간으로 봐도 변동폭이 높진 않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변동폭이 높지 않고요. 일간으로 봐도 쭉 상하 하한이 있죠. 야, 일일 종목은 뭐 며칠 동안 2% 3% 먹으면 매수 매도 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단타치는 지금 보면 라인들이 길죠. 얼마 안 되지만 단타치기는 괜찮습니다. 자, 배당 중에 단타를 치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다가 물려도 문제는 없다. 왜? 배당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시총 5천억이 정도 되고 뭐 대주주 관련 시장자산 자타주 이렇게 해서 한 60% 넘게 있죠. 있고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냥 워낙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진영증권이 부동산 혹은 배당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올라도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2만원대에 올랐다가 얘도 배당주에 특화되면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방송을 하는 거는 이런 종목도 있다.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움직이냐? 올라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웬만하면 소액으로 퍼트려 주는 거 좋지, 많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런 식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퍼 9.5, PBR 0.3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렇지만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PBR이 이 정도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부동산이나 이런 걸 따지면 18만원대인데 5만원, 늘 저평가입니다. 늘 저평가였고 앞으로 저평가입니다. 한 번도 이 금액을 오른 적이 없다. 오른 적이 없다. 굉장히 한 5, 6년 보는 사람이 아니면 힘듭니다. 대신 배당률이 4천원, 시가 배당률이 7.18%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지만 금리가 더 오른다면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배당으로만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보면 사실 하락을 해도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배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는 편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빨리 끝낼 겁니다. PBR 0.3에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들, 매출액은 일부 소폭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부분들 있고, 영업이익 또 마찬가지. 영업이익은 21년도에 비해서 절반가량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 부분, 배당을 계속 줍니다. 계속 높게 줘요.
가장 높았던 시점에서 영업 현금흐름이 떨어졌었고 최근에 오르고 있는 부분들, 재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재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ROE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해당은 떨어졌는데 하락을 안 해요. 부채비율은 어차피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쓰는 거니까 부채비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부채 계정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천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매력이 있다는 거죠. 17%, 37%, 33%. 자, 이렇게 변동성이 배당 성향은 높지만 현금 배당은 하천은 유지를 한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이러니까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과가 좋든 나쁘든 4,000원 줄 정도의 라인은 있는 겁니다. 최근 장내 매수를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무시하더라도 수익을 보면 1분기에 이 정도, 그 작년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영업이익은 올라갔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분기에 1분기에 손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고, 2021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증권회사니까. 근데 시중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치투자 펀드도 잘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에 문제는 없고, 주당 순이익 자체가 전분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9,000원대까지 넘어가겠죠. 주당 순이익 9,000원이면 좋은데, 자, 일단 이 종목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가 배당률.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렇지만 단기 투자도 감안하는 걸로 쳐도 이 라인 55,000원, 56,000원 사이에서 소폭이지만 단타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주기적으로 보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지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한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증권 특성상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라인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고, 일단 유형자산이나 뭐 따져도 영업수익 자체가 높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대비해서 영업비용은 줄어 있다. 그래서 이익은 작년보다는 낮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지 변동폭이 없다 보니 좀 더 보수적으로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싸게 쌀 때마다 들어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론 큰 폭의 변화는 없다는 업종이니까 이런 거는 원래 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가 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성과는 좀 좋았기 때문에 좀 오를 가능성이 높죠. 성과가 발표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변동폭 자체가 45,000원대에서 65,000원대 이런 과정인데 56,000원이다. 현재 배당률 10%. 근데 4,000원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좋고, 일단은 뭐 저가를 사봐야 한 55,000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단타로 들어가기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려도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이런 기업은 배당주 중에서 시세 차익은 조금 힘들다. 신영증권은 옛날부터 이랬다. 옛날부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변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폭 상승 하락을 가지고 그냥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2%든 3%든 딱 그 정도 먹고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늘 지금 10년 전에 해도 이제 그때 뭐 배당주 때문에 오른 거 있지만 뭐 크게 하라는 건 42,000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 그 정도 들어간 거 있지만 크게 시세 차익은 힘들다. 왜냐면 해당 성장치에 비해서 일단 뭐 더 크게 배당을 주지 않느냐, 특별 배당을 주지 않느냐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 배당을 한다면 더 좋겠죠. EV는 뭐 어느 정도 된다마는, 오늘은 배당 중에서 좀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타를 칠만하고, 일단 7%대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부분들,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꾸며도 되고, 아니면 주가 하락을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신흥증권대에서는 일단 자산이 좀 많기도 합니다. 부동산도 많고 임대 수익도 가지고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주주 하나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다, 좀 더 올려줘도 될 만한 자산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올려주지 않는 거죠. 이 부분만 해당된다면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현재 방향으로서는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단타로도 일부 포트에 넣어둬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배당 성향이 33%에 대비해서 대비해서는 좀 저렴하죠. 그렇지만 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폭이 거의 없는,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만 잠깐 담아보고 매도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